어제 청문회에서 축구협회의 정몽규와 홍명보는 정말 대단한 조직원 멘탈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할 정도로 어리버리하게 횡설수설했지만 아주 강하게 대답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 사퇴 거부이고 또 하나는 박주호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입니다. 이미 대한축구협회를 소나기에 넣은 정몽규는 여전히 사선녀님을 자신했고 홍명보도 한국 축구가 폭망하면 그때 내려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 모두 박주호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몽규가 축협회장을 하는 이상 박주호의 축구인으로서의 여정이 상당히 피곤해질 것이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홍명보는 입장을 하면서 고개 숙여 악수를 청하는 박주호의 얼굴을 외면하면서 삐딱한 자세로 손만 내밀었습니다. 기자의 카메라에 찍힌 홍명보의 얼굴에는 불만과 불편함과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홍명보는 자신의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폭로한 박주호를 원망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정몽규는 박주호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몽규는 범죄 조직의 두목이나 할 법한 협박과 지목 발언을 했습니다. 정몽규의 발언을 들은 축구협회 조직과 친정몽규 조직원들이 박주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우려가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두목이 청문회에 나와서 박주호를 아주 나쁜 놈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보통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두목이 지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목받은 조직원이 쥐도새도 모르게 처단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정몽규는 박주호를 겨냥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토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몽규는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하고 추천했으며 다른 위원은 어떤 일을 선호했다고 공개하는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박주호는 외국인 감독을 구체적으로 지지했고 홍명보 선임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어쩐지 국내 축구 감독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라는 폭로를 했습니다. 결국 박주호의 행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아주 나쁜 놈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실제 축구협회는 박주호의 폭로로 파장이 거세지자 박주호가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대응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비밀로 하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몽규는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감독 후보들의 이름이 실시간에 가깝게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 선임 과정과 여론 형성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변화를 주겠다고 시사하면서 선임 과정이 공개되면서 발생하는 사태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몽규는 청문회에서 클리스만 감독 사태도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클리스만이 직접 농담으로 말했는데 정몽규가 덥석 감독직을 제안했다. 한국에는 거주지가 없어도 올 때마다 정몽규와 함께 식사하며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주저리 폭로하고 공개했는데도 유튜버들 탓을 한 것입니다. 클리스만이 직접 공개하면서 정몽규가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했다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 축구계에 다 퍼져버린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규는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이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도대체 몇 겹을 깔아야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호는 정몽규를 바로 앞에 두고 9차, 10차, 11차 회의 들어서는 빠르게 처리하고 그만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박주호는 당시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캐나다 축구대표팀 제시마시 감독이 1순위였다고 공개했습니다. 9차 회의까지 마시 감독이 명확한 이유로 1순위가 되었고 대부분이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차, 11차 회의에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자는 분위기를 하면서 복수 투표로 하자는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축구협회에서 최다 득표로 1순위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제안을 수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차 위원회에서 실시한 투표는 홍명보를 1순위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10차 회의에서 갑자기 각자 좋아하는 감독을 16명 중에 복수 투표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수투표라는 새로운 꼼수로 홍명보가 박은하 감독과 함께 7표를 받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주호는 인기투표 비슷하게 실시된 복수투표가 갑자기 순위투표로 둔갑하고 홍명보로 밀어붙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갑자기 브리핑할 때 국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며 감독 선임 과정에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축구협회가 제시마시 감독은 연봉과 세금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주호는 마시 감독과 연봉, 세금 등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는데 마시 감독과 이야기했을 때 돈은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의 발전과 자신의 명예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최근에는 축구협회가 이미 홍명보를 감독으로 내정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해외 감독 면접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JP스포츠그룹 대표라고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남자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며 에르베 르나르 감독과 축구협회의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공개했습니다. 전 대표는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 하지만 협회에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한 일처리 방식에 르나르 감독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대표는 르나르 감독은 급여와 생활 조건 등 모든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를 무시했다며 축구협회에 의해 르나르 감독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치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었던 것처럼 르나르 감독이 공정한 기회를 받기도 전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대표는 이임생의 황당한 태도는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홍명보가 내정되었다고 느낀 것은 아무리 훌륭한 감독들을 추천해도 이임생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축구의 경험과 전술적 통찰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특별한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임생은 제대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고 면담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홍명보를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로 국가대표 우승을 거둔 감독이 연봉 약 9억 원을 제시했는데 거부를 하고 홍명보에게 더 엄청난 연봉을 지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홍명보의 연봉은 연 30억 원의 3년 계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지금 폭로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축구협회에서 나를 고소하거나 협박해도 두렵지 않다. 제발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축구는 제대로 무너져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한국 축구가 세계를 선도하는 축구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몽규의 자신의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아주 황당한 인식을 자랑스럽게 적어놓았습니다. 정몽규는 탁구게이트를 언급하면서 클리스만은 프로페셔널인데 선수들이 대형 사고 쳤다는 식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자서전에서 정몽규는 클리스만이 소신이 확고한 최고의 감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자기가 찜하고 일방선임한 클리스만을 극찬한 것입니다. 정몽규는 4강 탈락과 탁구 게이트가 결국 클리스만의 프로페셔널을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제정신 아닌 정몽규에게 한국 축구가 넘어갔을까요? 지금은 이런 정몽규에게서 박주호를 지켜야 합니다.